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우경선 아카데미에서 바이크 테크니션을 맡고 있는 우경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또 만들어준 강교 선수하고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렇게 큰 규모 행사를 또 이렇게 맡아주셔갖고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교육 내용은요, 오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론 교육으로 1시간 정도 하고요. 이제 옆에 엄습장에서 기본 교육하고 식사 후에 이제 로드 산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을 받으면서 질의응답은 다 오전에 이제 받아서 체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가장 바이크를 타면서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일단 자세. 거기에 이제 스텝이 있습니다. 그 스텝 위치에서 이제 주행과 테크닉.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크를 보시면 바이크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두 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오메트리라는 이제 바이크 프레임의 형식이 있어요. 각 회사마다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형식을 말하는 건데 허스크바나와 베타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브랜드들 이제 링크 방식이 있고 필서의 방식이 이제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같은 형식의 프레임의 각도는 다 똑같은 치수로 만들고요. 무게 배율을 선택을 해요. 앞이 60에 뒤에가 40이냐, 앞이 70에 뒤에가 30이냐. 자, 그건 스텝 위치에서 이제 휠 베이스까지의 이제 그 거리상, 길이를 보고 그거는 측정을 하거든요. 각 회사마다 이건 틀리고요. 스텝의 위치. 한번 저 나와보세요. 바이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 완전히 네. 바이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핸들 그냥 똑같이 주행하실 때처럼 이제 잡으시고 스텝의 위치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텝의 위치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정경이 있고 중경이 있고 후경이 있습니다. 스키 타셨으니까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정경은 말 그대로 브레이크 이제 풋그립을 하기 전에 브레이크에 걸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정경 자세예요. 다 보이세요? 그리고 중경 자세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각도가 중경 자세고요. 근데 사실상 바이크를 탈 때 후경을 쓰지 않아요. 후경을 쓸 때는 간혹가다 이제 어필을 되게 힘들게 엣지 보거나 되게 하드 엔듀로를 타다가 힘이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다리를 그냥 얹을 때 그냥 이렇게 쓰고 보통은 정경과 중경을 많이 씁니다. 자, 정경을 가장 쓰는 많은 이유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어필을 많이 하시잖아요. 엔듀로는 이제 어필에 이제 꽂히라고 하는데 어필을 했을 때 일시적인 어떠한 거에 바이크의 이제 디프레이션, 리어샥에 이제 힘을 가중을 해주기 위해서는 중경 상태로 뒀을 때는 관절이 들어갈 때 엉덩이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정경을 두었을 땐 발로 누르는 힘이 더 많이 가해집니다. 이제 발목과 무릎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중경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 볼게요. 중경 상태에서 스탠딩 자세를 취했을 때 몸이 앞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어필이 조금 더 강하면 강해질수록 엉덩이가 많이 빠지게 돼요. 여기에서 스텝 위치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경. 이랬을 때는 무릎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어필이나 어떠한 뒤쪽에 하중을 많이 줘야 될 경우에는 정경의 스텝을 두고 무릎과 관절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이제 힘의 작용을 많이 이제 일으키고요. 중경을 두는 이유는 거의 다운을 할 때, 내리막을 할 때. 자, 이제 앉아도 돼요. 다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부츠를 신고 있으면 발목의 움직임이 조금 덜해져요. 아무래도 하드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무릎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경 상태 스탠딩에서 부츠를 신고 있을 때는 브레이크 패드를 밟을 때 무릎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웨이백 자세가 아닌 무릎을 넣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대한 하중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자, 스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자, 이제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더 긴장돼. 그리고 가장 바이크를 타실 때 염려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다들 이제 시선 처리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내가 이제 보는 어느 정도에 내가 어떻게 보고 어필을 가다가도 땅을 보는 게 아니고 가야 될 때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야 상체에 힘이 덜 들어가게 되고 힘도 배분을 많이 해줄 수가 있고. 시선 처리를 가장 중요한 게 스탠딩. 스탠딩 자세에서 시선 처리만 한다 그러면은 턱을 앞으로 당기게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팔 쪽에 이제 자세가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죠. 자, 스텝을 정경으로 둬볼게요, 양쪽 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는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가슴을. 근데 대부분 스탠딩을 할 때 팔을 당기다 보니까 자꾸 시선 처리를 하면 턱만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효과로 좋은 방법도 있지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저희가 어필을 하거나 어떤 주행 중에는 뒤쪽에 이제 힘을 많이 가하게 되잖아요. 상체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 모든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뒤쪽은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어샥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상체를 열어주면 디퍼렌셜은 리어를 잡아놓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동작이나 어필을 올라가다가 섰다가 다시 올라갈 때도. 그래서 항상 구동이 되는 바퀴 쪽에 힘을 몸의 중심으로 잡아준다. 이렇게 해서 스텝 위치, 상체, 시선 처리.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텝에서 있을 때 뭐 7그립도 있고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건데 뭐 어떠한 그립에 대한 이제 역할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립은 어떻게 누가 교육자가 타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FM대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는 따로 없고요. 보통 지금처럼 그냥 저는 스텝의 위치로 그냥 그립의 상태를 그냥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 또 이제 한번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점. 아까 전에 그 어필할 때 스텝을 이제 정경을 두고서 무릎을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 보통 어필 센 데 같은 네네. 경우에는 자꾸 몸이 뒤로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몸을 앞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고속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속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가 자꾸 털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그립을 잡아야 저속으로 갈 때 뒤에가 리어가 털린다는 이유는 저속 상태의 바이크에 몸이 맞지 않았을 때가 그렇게 많이 변형이 돼요. 자, 아무래도 이제 긴 어필, 예를 들어서 뭐 짧은 어필이 아니고 긴 어필을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상체가 이제 빠지기는 하거든요. 앞쪽으로 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스텝 위치만큼은 얘를 잡아줘요, 계속. 예. 근데 이게 대부분들 계속 어필이 가면 이렇게 당겨서 가려고. 그러면 뒤쪽에 힘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뭐를 사용을 하냐? 앉으세요. 그 다음부터 스로틀을 사용을 많이 해요. 스로틀을 사용을 많이 하면 슬립이 더 많이 나죠. 왜냐면 뒤에를 눌러놓고 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로틀을 어느 정도 역할을 뭐 30에서 70, 70에서 100 이 사이를 넘나드는 RPM은 조절은 개인이 어느 정도 연습 방법으로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세는 센 어필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체는 잡아주고 다리를 많이 눌러줘요. 무릎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디퍼렌셜 뒤에를 눌러서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스로틀을 밑에서부터 여느냐 아니면 중간부터 스로틀을 여느냐 이제 그 차이에서 많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하시면서 연습 방법을 밑에서부터 아예 RPM을 올려놓고 올라가 보시고 중간부터 파면대 영역을 올려보고 근데 결국에는 끝에서는 RPM을 쓰지 않아요. 예. 끝에서는 올라가고 나서 나머지 그 탄력 외에 나머지 힘으로 그냥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다음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니그립이라고 네. 그게 무릎으로 바이크를 잡는 건지 아니면 뒤 아킬레스로 하는 건지 니브레이스를 차시면 무릎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종아리 쪽. 저희 패드가 있죠? 종아리 쪽하고 이 부츠 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니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꽉 잡아봐요. 꽉 잡으면 무릎만 잡히는 게 아니고 몸이 같이 잡혀요. 그래서 바이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핸들링이라고 하잖아요. 핸들을 어느 정도 힘을 빼줘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는데 무릎을 잡아버리면
상체도 뺏긴 상태에서 물을 잡으면 바이크가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쪽으로 잡고 이 공간은 항상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눠줘야 돼요. 손바닥 한 뼘 정도는. 그래서 바이크하고 몸하고 따로 움직일 수 있게. 제 무릎 안에서 바이크를 롤링을 할 수 있게. 네. 그게 힐그립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립에 대한 용어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고 뭐 7그립도 있고 힐그립도 있고 뭐 풋그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립은 저는 그래서 그냥 스텝의 위치라고 그냥 얘기를 해줘요. 정경과 중경 자세. 중경을 부츠를 신고 중경을 하게 되면 뒤꿈치가 붙는다 그래서 이걸 풋그립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엉덩이가 빠져요. 점점 힘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할 때와 주행하고 어필은 정경을 두고 탑니다. 이렇게. 또 요거 자세에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바이크를 수직으로 세울 땐 상체로 네, 무릎으로 조절합니다. 무릎으로. 자, 내려와 볼게요, 한번. 바이크 한 번만 잡아줄래?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부츠를 신고 중경 자세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발목을 써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타다 보면 다운에서는 터지고, 빠지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무릎을 넣어주면 발목을 쓰지 않고 브레이크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로 가해지는 힘이 더 많이 가해지고, 그리고 무릎으로 건들 수 있는 힘도 더 강해지고. 근데 문제가 웨이백이라는 자세인데 이거는 이제 자전거 쪽에서 많이 써요. 이 공차 무게가 많이 틀리거든요, 자전거랑. 근데 자전거는 뒤에를 리어샥이 있더라도 잡아놓고 타야 하기 때문에 웨이백을 해놓고 같이 들어가는데 바이크는 그렇지가 않아요. 리어샥을 이용을 한다. 같이 들어가고 상체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티는 힘이 다리 쪽으로만 갈 수 있게. 그래야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웨이백이 돼버리면 몸이 같이 움직여요. 시선 처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려갈 땐 이렇게 잡고. 정경 자세를 취하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더 많아져요. 그렇죠? 중경을 잡으면 발이 이렇게 터지게 되죠. 빼면은 엉덩이가 빠져요. 그럼 다시 복귀하기가 힘들어요. 그 자세 위치. 자세하고 스텝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GS 혹시 타고 오신 분? GS를 타시다, 저 요즘 이제 홍천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GS를 타시다 오시는 분들은 조금 교육이나 이런 걸 타실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세 때문에. 바이크를 정경 쪽으로 다 줘야 돼요. 지오메트리상 앞쪽에 하중이 더 많이 가게 돼서 허벅지를 걸고 타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체가 많이 이제 수그러지거든요. 이제 엔듀로를 탈 때 이제 그런 거는 겸용해서 이제 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또 이 부분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클러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러치를 쉽게 말씀드리면 클러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어필할 때도 틀리고 다운할 때 틀리고 주행할 때도. 근데 주행은 거의 100%를 다 열고, 이게 이제 100이라고 칠게요. 다 열려 있는 상태 100%. 주행할 때는 100%를 다 열고 타죠. 이게 반클러치를 많이 써서 클러치를 탄다. 그 이유는 클러치를 반클러치를 잘못 사용하고 계셔서 그래요. 클러치는 어느 정도의 영역대 안에서만 움직여줘야 되는데, 보통 예를 들면 이게 아까 100이라고 치면 80에서 100까지밖에 움직임을 안 해요. 항상 저희는 주행을 하고 어떠한 기다리고 섰다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엔듀로로 산을 탈 때는 클러치의 영역은 80에서 100 영역대가. 근데 이 클러치를 잘못 쓰시는 경우가 어필로 올라가다가 슬립이 나기 시작하면 클러치를 너무 짧게 쓰시는 거예요. 이걸 반클러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클러치가 이제 다 마모가 되고 손상이 빨리 돼요. 자, 어필로 올라가다가 섰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클러치를 보통 잡으면 투핑거도 쓰시고 원핑거도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핑거를 쓰거든요. 원핑거에서 80을 열어놔요. 50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는 스로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클러치가 작동하다가 80에서 그대로 멈춰 있겠죠. 그래서 클러치를 짧게 쓰면 계속 마모가 되게 미는 거고 80, 50 정도에서 걸어 놓으면 스로틀만 갖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스로틀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따가 오후에 산을 가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테크닉션, 어떠한 이제 뭐 윌리나 뭐 통나무, 그리고 뭐 이제 앞에 있는 녹강 이런 걸 넘을 때는 또 사용 방법이 틀려요. 그거는 0에서 100을 씁니다. 0에서 100. 엔듀로를 산을 탈 때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50에서 100까지만 사용을 했는데, 어떤 장애물이나 기물을 탈 때는 0부터 100을 써요. 0부터 100. 그리고 클러치를 잡고 하는 조정 시간이 거의 1초에 3번 이상은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떠한 장애물이고 어떠한 거 이제 틀리냐인데, 그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장애물을 연습하는 게 있고, 이제 스로틀하고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처음에 지금 엔듀로를 지금 뭐 1년 이상 이렇게 타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몸의 밸런스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매일 시간이 나셔서 타는 게 아니고 주말에 이제 시간이 나서 타시다 보니까 그 클러치하고 스로틀로 이제 이용한 테크닉션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클러치에서 혹시 궁금하신 것도 질문. 클러치를 사용한다라는 건 산에서 스로틀만 100%를 사용을 하면 그 다음 거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처치가 안 돼요. 하나의 어필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나요. 그 다음 걸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스로틀로 하다 보면 어필을 올라가더라도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세적인 부분에서 어필이 나오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그런 영역대를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서 클러치를 사용해서 이제 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타면서도. 근데 그게 클러치를 쓰는 작용가? 근데 보통 선수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주행 때 쉬어요. 예. 주행 때 쉬고 어필해서 더 오히려 더 천천히 타고. 예. 강사님 10% 잡는 거 클러치를 이제 항상 10% 정도를 잡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클러치가 이렇게 붙었으면 예를 들어서 RPM이 뭐 아주 고 RPM에서 그걸 잡고 있으면은 막 타겠죠. 근데 저 RPM에서 또 붙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디스크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무리를 짧게. 주지 않는다. 디스크는 물려 있는 거는 마모가 안 돼요. 그쵸? 디스크는 오일 앞에서 이제 회전을 해서 오일량이 얼마만큼 순환을 시켜주는 게 디스크잖아요, 사실. 네. 오일의 점도는 요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일의 점도는 오일을 쓰는 이유, 10W40을 쓰는 이유, 그게 점도인데 그게 얼마만큼 클러치에 열을 식혀주느냐에 따른 거예요. 네. 그럼 클러치가 어느 정도 회전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닌 저희가 그거를 잡았을 때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클러치가 달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짧게 클러치를 짧게 쓰는 버릇이 잘못되면 클러치가 마모가 돼요. 맞물리는 게 너무 빨라지니까. 네. 그 그리고- 클러치를 완전히 잡았을 때는 디스크판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아, 회전수가 많아져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로틀을 열게 되면 회전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클러치를 계속 짧게 쓴다. 그러면 쉽게 그냥 소리로 하면 타다 보면 가끔 끄끄 하는 소리가 나요. 클러치가 달 때. 그게 물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꾸 슬립을 하는 거예요. 클러치도 마모가 돼서. 네. 그래서 0부터 10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작동 범위도 짧더라고요. 한 분씩 한번 해볼게요. 이쪽 먼저 한번 나와보세요. 자, 클러치 한번 원래 타시던 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제 스타트 하기 전. 예, 이제 스타트. 예, 그쵸? 이게 엔듀로는 이게 지금 로드 할 때 쓸 때 이제 이렇게 써요. 천천히 열어준다. 그러면 벌써 2T 같은 경우는 4T도 그렇고 엔듀로는 어느 정도 파워밴드 영역이 있고 4T도 어느 정도 아이들린 상태가 있는데 열어주게 되면 RPM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방면. 어느 정도까지 열어줬으면 그 다음부터 스로틀을 조절을 해줘요. RPM을 해놓고 이제 완작용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영역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50이 잡아보세요. 스톱. 이게 50이에요. 그리고
다 놓으면 100이고 80. 요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한번 나와 보실래요? 잡아보세요. 투핑거를 쓰세요. 한 손 힘들더라고. 아, 투핑거. 힘 왕력이 약해서. 제가 요거 또 하나가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냥 주행 중에 타실 때는 투핑거를 쓰시고 쓰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어필이 시작이 되거나 어떠한 좀 난이도가 있는 코스가 나오면 그때만큼 원핑거를 바꿔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쓰시던 방법과 이제 이따 오후에 타보면 아시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게 이제 클러치에 대한 이제 감속을 이제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럼 원핑거가 훨씬 쉬워져요. 아는데 예. 힘들었어.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에만.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매번 원핑거를 쓰지 마시고 투핑거를 쓰시다가 일시적이었을 때 그때 이제 원핑거를 써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반응성이 빨라지거든요. 투핑거는 반응성이 느려져요. 예. 그죠? 그래서 자 이제 0 그리고 다 놨을 때가 10. 자 0에서 50 더 열어줘야 돼요. 이게 50이에요. 이게 거의 없는데. 네. 잡아보세요. 네. 아, 이게 10. 다 놓은 거, 좀만 더. 이게 50이에요. 이 정도까지. 네, 굉장히 짧죠. 네. 그 안에서 나머지는 스로틀 영역대. 스타트 할 때도. 자. 다 잡았을 때가 0. 자, 50. 스톱. 조금 더. 이게 50. 그리고 100. 다 남아요. 네. 그 영역대. 이게 근데 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알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 와, 클러치가 되게 뻑뻑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네, 그럼 탈 때는 이게 잘 몰라요. 잡기 바빠야 되니까. 근데 클러치는 원래 뻑뻑합니다. 어떤 옵션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요 영역대. 자, 뒤에 분들도 한번 잡아보세요. 나오셔서. 포티 타시는 분. 아, 많으시구나. 포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 포티하고 투티하고 또 틀립니다. 포티는 윤활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클러치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포티는 오히려 스로틀 반영이 한 80%를 써야 돼요. 오히려. 투티는 클러치가 한 80% 정도 되고. 자, 그러면 포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포티도 스타트는 같아요. 10종류를 열어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로틀로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힐 때까지는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티는 100을 열고 스로틀을 씁니다. 네. 투티하고 틀리죠? 투티는 80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포티는 클러치를 그래서 작용을 잘 쓰지 않아요. 네. 또 나오죠. 포티. 네. 네. 스타트 할 때만 10 정도의 여유. 10. 그리고 스로틀 중심이 잡히면 100이에요. 네. 근데 기존에는 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왕 계속. 천천히. 로드 주행할 때는 괜찮은데 산에서 이렇게 쓰면 항상 그래서 시동이 꺼져요. 네. 그래서 이따 이제 오후에 이제 하실 때 한 번씩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어비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산에서 주행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2단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13T의 2단, 기어비가. 주행을 하시다가 다시 스타트를 하실 때는 꼭 1단으로 변형을 해놓고 하셔야 돼요. 네. 2단이 왜 그러냐면 2단이 감속이 더 많아요. 기어빌 회전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다시 재스타트를 할 때 슬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60에서 70% 정도 확실하게 느껴져요. 1단으로 기어비를 바꾸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필이 돼 있는데요. 이제 바이크가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섰어요. 이제 2단으로 올라가서 다시 스타트를 하려면 이제 슬립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1단을 잡아주고 2m 안에 1m에서 2m 안에 1단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기어를 체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을 잡아놓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계속 슬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클러치를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비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타실 때. 자, 요거에 대해서 질문 또 있으시면. 투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이내에 클러치를 사용하는 그 스로틀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요, 스로틀을 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동을 걸 수가 없어갖고 이거는 지면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따가 그럼 다시 한번 일단은 이론적인 설명만 드리고 이론대로 설명드렸던 거를 일단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있을 때는 RPM을 아무리 클러치 기어를 넣어도 그냥 공회전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평면이나 언덕에서 이제 그걸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또 이제 또 네. 그 클러치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네. 잡았다가 살짝 놓으면 바이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이게 10입니다. 살짝 놓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네. 그게 이게 네. 근데 거의 3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예. 왜냐면 이걸 50이라고 설명을 못 하거든요. 잡았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가 30이에요. 네. 30. 그리고 이제 50, 80, 100. 이거는 각자 이제 컨트롤 받고. 왜냐면 클러치를 쓰는 유격 간격이 다 틀려요, 지금. 예, 그거는 뭐 선수들 다 틀리고 개인분마다 다 틀리신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 예. 이거를 알고 산을 가면 클러치에 대한 마모성도 좀 덜하고 바이크를 타실 때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 이제 또 질문 있으신 분 또. 저는 코치 450 탔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출발할 때 2단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오래 길게 끌고 가지고 충분히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가져요. 이게 방법에 그냥 차이. 예, 그게 차이입니다. 개개인마다 하는 스타일은 틀린데, 예. 근데 원래 교본대로 FM이라면 기아는 항상 저희가 있잖아요. 시동을 걸기 전에는 항상 공회전 상태에는 기아를 뺀 상태, N단에서 시동을 걸고 1단을 넣고 출발을 하고, 근데 산에서는 오히려 기어를 체인지를 해주고, 왜냐면 그게 분배가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다 타는 거를 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2단을 가지고 다시 재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클러치를 많이 쓰거나 스로틀을 많이 쓰거나. 그리고 나서도 잘 되는데 슬립이 더 난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몸을 잃어서 스탠딩 자세를 빨리 취하고 싶은 거야. 네. 제가 아까도 이제 기본 자세에서 말씀드렸는데, 엉덩이가 앉았을 때 가장 바이크의 중심, 리어 쪽을 많이, 엉덩이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중심이 뒤로 많이 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리어샥. 이 리어샥이 시작되는 부분에 엉덩이가 앉아야 가장 적합한 그 자세예요. 이게 무게 배율이 딱 그래야 50대 50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타다 보면 이렇게 가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대부분 엉덩이가 다 여기 가겠죠. 또 하나 만약에 어필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 연장했는데요. 서서 출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밸런스가 좋다. 그러면 서서 출발해도 이것도 방법의 차이. 안 그래요. 절대 바로 일어서선 출발을 하지 않아요. 자비스도 그렇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자비스나 이런 친구들, 근데 저도 이제 트라이얼을 오래 탔었고 이제 했으니까, 자비스도 이제 트라이얼을 탔고 뭐 다 테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필을 다시 시작할 때는 트라이얼은 항상 서서 타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트라이얼도 바로 시작을 할 때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없잖아요. 대신 무릎을 구부려서 시작을 해요. 근데 엔듀로는 더 하겠죠. 높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당겨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필에서는. 어필에서 언덕에 있는데 이게 바이크라고 그러면 이 각도 지면대로라면 여기서 다시 바로 일어서려면 몸이 당겨지지 않으면 다 계속 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팔이 상체가 당겨지면 뒤에 하중에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슬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이 경사도하고 맞는 그럼 지오메트리 뒷쇼바를 누를 수 있는 이 하중을 엉덩이에다 넣어주고 중심이 잡힐 때까지, 그래서 1m에서 2m 안까지는 앉아서 올라가다가 지그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급해지면 일어서려고 그러면 슬립이 나요. 중심성이 다 앞으로 무너지니까. 핸들을 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는 앉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선을 바라놓고, 내가 이제 가야 될 길들이 있잖아요.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이제 봐놓고 거기서 이제 다시 재스타를 해요. 그럼 조금 더 안전하고 힘의 이제 분배도, 힘도 많이 안 들고 좀 진행률이 더 좋아지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어필해서 지금 앉아서 어필을 하면 네. 굳이 스탠딩 자세를 안 잡고도 갈 수 있으면 그리고 해외 리뷰나 이제 어떤 걸 봐도 앉아서 타는 게 오히려 중심을 잡기 전까지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 제가 그거를 오케이 바이크 한번 잡아줘. 원래 나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제 어필이라고 칠게요. 이게 보통 이 정도 각도가 나오죠.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일어서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스텝의 위치예요. 이걸 중경에 두게 되면 기존에 타던 게 만약 중경이면 거의 다 이렇게 터져요. 터지면 일어서려고 해도 뭐가 일어서지냐? 엉덩이가 빠져서 일어서게 돼. 그럼 결국 앞바퀴가 더 올라오겠죠.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정경 자세를 취해주거나 중경도 좋은데 어느 정도 각도 하는데 앉는 게 중요해요. 자, 디프레션을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앞바퀴가 들리면 더 이상 딸려오지 않게 그 중심선만 맞춰주는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가면 자꾸 배 터지게 되죠. 앞이 머니까 일어서려고 그러면 핸들을 당겨서 일어나게 되고, 근데 핸들을 당기는 순간 뒤에 그립력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털리고. 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스로틀을 쓰겠죠. 일어나실 때 정경 스텝에서 아까 엉덩이를 떼어놨죠. 스텝을 누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디프레션을 눌러놓고 다리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무릎의 영역이 엉덩이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핸들을 한번 당겨 볼게요. 제가 그립력이 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동작, 중심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1m에서 2m 정도는 지오메트리상 리어샥이 있는 부분에 하중을 주고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통 분들은 땅에 만약에 다리를 대고 있다 올라가려면 다들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려고 그래. 네. 그러면 앞쪽에 힘이 다 실려요. 붙자. 자, 이게 이제 다운 자세라고 칠게요. 보통 대부분 분들은 앉아서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신단 말이에요. 앞쪽으로 실어서. 앉아서 이제 다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 프론트 샥으로 힘이 다 실려요. 그럼 저희가 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물려있기 때문에. 스탠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잡혀있는 시선에서 몸이 앞으로 가고 엉덩이가 빠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핸들링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무릎만 똑같이 무릎만.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인도 같은 거 탈 때 브레이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도에서 브레이킹이요. 임도 속도가 빠를 때 네, 주행할 때. 주행을 할 때 저는 뒷브레이크를, 근데 이거는 선수마다 다 틀려요. 이것도 타는 사람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지 않아요. 정경 상태에서 잡아야 될 때만 스텝을 옮겨서 잡고 말아요. 터치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브레이크도. 근데 중경을 두고 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그립, 임도는 니그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으로 잡는 힘. 무릎이 빠지면 브레이크도 못 잡아. 그냥 계속 빠져나가니까 몸이 뒤축으로. 그래서 브레이크를 쓰는 거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연습을 합니다. 앞브레이크는 걸지 않고 쓰지 않아요. 코너에서도 종류가 많아요. 헤어핀이라는 것도 있고 푸덧도 있고 그 닉댄스라고 해갖고 샥을 당겨 오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린아웃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가장적으로 인상적인 거는 코너링을 할 때 핸들링을 줘서 코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타실 때 어깨를 빼신단 말이에요. 박사커님처럼 어깨를 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영종도 때. 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크를 타고 있는 중간에
앞에만. 자, 이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산에서 이제 싱글길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앞이 나무가 나타나면 대부분들 몸을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크는 가고 있어. 몸은 아무리 빼도 바이크는 가요. 앞으로만. 근데 코너가 나오거나 특히 인도에서 아까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줄게. 인도에서도 바이크는 어느 정도 컨트롤을 못하면 자꾸 뺏겨서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그 원심력이 자꾸 생겨요. 저 스키 탈 때처럼. 자, 핸들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코너가 있으면 핸들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핸들을 넣어줄 때 바이크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중심이 가서 움직여줘. 내 몸이 가서 움직여줘. 몸이. 근데 결론적으로 다들 그립을 잡고 딱딱하게 타니까 코너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바이크는 이렇게 하면 좌우로 가지가 않아요. 절대 어떠한 코너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또 코너링 궁금하신 거. 입로 주행할 때 약간 속도가 중속 이상이었을 때 코너 나왔을 때 아까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아, 브레이크는 잘 안 써요. 안 써요? 네. 기압비를 조절해요. 네. 기압비를. 그리고 어디에서 치느냐. 여기서 인도를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이게 인도예요. 그럼 직진을 하다가 코너가 이미 나올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중간은 잊어버려요. 코너에서 중간은 없어요. 네. 왜? 바이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 뒤에서 써주는 거예요. 터치업을. 그래서 속도를 줄여놓고 기압비를 다운 시켜놓고 앉잖아요. 보통 인도에서도. 시프트 다운을 하면 이미 바이크는 진행이 되는 각도가 이걸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와 있어져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처음, 중간, 끝이 아니고 중간을 빼고 처음하고 마지막만 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뱅크를 탄다고 하잖아요. 크로스에서도. 뱅크는 더 이상 코너에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력에 의해서. 반발력이 생기니까 계속. 속도가 있고 랜딩을 하고 나서 코너를 돌려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평지에서 또 돌기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뱅크도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싱글길. 이게 산에서 만약에 싱글길이면 나무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칠게요. 대부분 보통 어떻게 하냐. 속도가 빨라지면 그리고 정지. 그쵸? 그 정지가 브레이크를 쓰죠. 중요한 건 이렇게 타면 여기서 들어가는 가운데에 대한 속도가 없어져요. 진행률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신 있는 속도를 유지를 해서 핸들링을 해서 코너, 또 핸들링을 해서 코너, 핸들링을 해서 코너, 유지를 해서 이걸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코너는. 근데 대부분 속도를 너무 빨리 진입을 하려다 보니까 나무가 갑자기 나타나면 몸이 빠지고, 아는 길인데도 참 빨라지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장흥도 이제 요 근래 좀 많이 타는데 대부분 다 그거예요. 직진 성향만 너무 갖고 있어요. 스피드. 근데 결론적으로 싱글길을 딱 들어가면 그냥 패배를 완전 완복하게 돼요. 왜? 똑같이 가는데 스로틀을 어떻게 쓰고 RPM을 어떻게 쓰고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부드럽고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몸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코너는 일시적으로 스피드가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뒤에서 조절을 한다. 바이크는요, 주행 중에 GS 타시잖아요. GS는 바이크하고 몸하고 같이 넘어가죠. 왜냐면 로드기 때문에 속도가 나니까. 산은 그렇게 들어가면 미끄러지고 불안정해져요. 자꾸 바깥으로 빼고 지면이 이제 흙이고 뭐 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코너를 들어갈 때 바이크를 몸을 바이크랑 같이 눕혀주는 게 아니고 핸들링을 통해서 바이크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몸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일단 이제 팔자 돌기를 좀 이제 할 때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자세는 위치를 잡아드릴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싱글길이나 링글길이나 탈 때 바이크를 눕히지 않고 그냥 수평을 유지한 채로 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시선 처리가 편하세요? 그렇게 타면? 아무래도 바이크가 눕지 않다 보니까 좀 오픈되어 있죠, 상체가. 자전거는 다운힐을 이제 저도 이제 다운힐을 국가대표로 했었거든요, 원래. 자전거도 이제 하면 다운힐은 그래요. 다운힐은 아예 코너라는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타기 전에 항상 라인을 봐요. 코너가 다운힐이 이렇게 있으면 시합하기 전에 가면 뭘 보냐면 이걸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봐요. 네. 그리고 안정되게 뱅크가 이렇게 나여져 있는 뱅크가 있는 코너만 타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저희가 타는 엔듀로 같은 싱글길을 가면 코너보다는 이걸 일직선으로 탈 거라는 것만 봐요. 왜냐면 시선 처리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자전거는 그리고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크는 컨트롤이 안 돼요. 스로틀이 기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가다가 서 그러면 서요. 딱 서. 근데 바이크는 오다가 여기서 쓰세요 그럼 못 써. 왜냐면 그거는 스로틀하고 아이들링에 대한 어떤 그게 감이 없거든요. 얘는 밀리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그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값이 생기냐면 진행이 안 돼요. 다른 분하고. 매번 타던 길을 그렇게 타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가서 타는데 그런 스타일로 타면 진행이 안 돼요. 어필도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을 가서 타고 싶고 다른 지역을 가는 이유는 더 재미있는 코스하고 뭘 타기 위해서인데 이게 초급자분들, 입문자분들이 한 곳에서 오래 타는 것도 뭐 교육을 받으면서 타는 게 좋은데 어쨌든 많은 데를 타는 게 솔직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상. 단점이 뭐냐면 한 곳에서 너무 타다 보면 다른 거에 대한 기회를 못 봐요. 사실 뭐 그렇게 엔듀로가 아직까지는 많은 곳을 탈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데 뭐 양평도 있고 뭐 어디 다 각지 이제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타거나 그런 데 가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나은데 조금 더 험한데 그리고 긴데 근데 여기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타면 진행이 안 돼요. 짜여져 있는 코스밖에 못 타. 네. 근데 자전거도 똑같아요. 1년 동안 경기를 하면 10회 정도 하는데 10년째 매번 같은 경기장이야. 그 코너 하나 없애는 것 뿐이야, 그냥. 그 다시 이렇게 이고. 스키 타시잖아요. 저희 패러럴 하죠. 회전해서 눌러준다고 하잖아요. 사이드를 뺏기지 말고. 그래서 기댄다고 그러죠, 코너에서. 무릎 넣어주고 기대잖아요, 저희가. 바이크도 똑같아요. 일시적인 방면을, 근데 이걸 여기서 눌러주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누르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선 풀어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게 코너를 여기서부터 그냥 갖고 와, 여기서부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발력이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요. 바이크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당긴다고 밖으로 빠지니까. 근데 바이크는 그래도 계속 가요, 일로. 나만 이제 빠져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미리 잡아놓고 여기서는 풀어주고 여기서 이제 힘을 풀어주고 나머지 거 탈출을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싱글길도 마찬가지고. 엔듀로 바이크도 싱글길이 꽃이에요. 뭐든지 근데 다 이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밸런스. 스키딩도 그렇고 뭐 브레이크를 써서 코너를 돌아가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터도 그 클러치를 써갖고 하려면 몸의 중심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타이밍을 맞느냐가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따라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게 진행이 안 되면 안 돼요, 항상. 오래 타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안 다치고. 충분한 연습. 그 후에 내가 그 다음 거 진행. 80으로 그렇게 해서 스키딩을 해서 80으로 해서 인더스팅을 돌렸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를 연결을 해서 다음 동작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밸런스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커요. 스로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스로틀은
자, 여기서 그냥 땡기세요 그러면 다 땡겨져요. 다 땡기세요. 자, 그리고 또 계속 땡기세요. 그럼 결론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로드를 타셨던, 바이크를 그 전에 로드를 타셨던 분들이 오면 어느 정도 조심성도 있고 과감하게 타셨던 분들도 엔듀로 쪽으로 오시면 더 빠른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보다. 근데 대부분의 엔듀로를 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엔듀로를 아예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입문 초급 과정이 굉장히 긴 거고, 그분들은. 지금 분명 여기 이렇게 모여져 계신 분들 중에서 바이크 처음 타보시는 분 계세요? 엔듀로를? 스키만 타시다가. 빨라요, 스키는. 홍천에도 스키 선수 한 분이 배워요. 근데 빨라. 왜냐면 무게중심에 대한 그걸 아니까, 밸런스를. 그래서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도 빠르고, 어떤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 자전거를, 자, 엔듀로 선수들, 뭐,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는 어떠한 선수들은 다 하나같이 스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 탑니다. 근데 같은 형식상의 내가 정경 상태 항상 앞을 볼 수 있는 운동을 해요. 자전거는 사실적으로 이제 그런 지구력이나 어떤 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이고, 스키나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밸런스나 균형. 그리고 이제 엔듀로 선수들은 요즘에 이제 트라이얼을 많이 타는데, 유럽 시장이 지금은 거의 베이스가 트라이얼 베이스예요. 코스든지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경기 중에 테크닉이 거의 60%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하드 엔듀로라고 이제 하는데, 현실상 지금 추세도 하드 엔듀로의 코스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트라이얼로 할 수 있는 테크닉적인 기술을 계속 바탕으로 해서 지금 코스를 만들고, 결론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갖고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빨리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교육 방식은 그래요, 사실. 저는 빨리 타서 짧게 끝나는 것보단 그냥 이쁘게 타고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방향을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각지 다르게 타시고 연습을 하실 때도 조금은 오늘 뭐 들으신 내용도 있고 뭐 동영상을 보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타면서 그런 거 한 번쯤은 이제 뒤돌아서 한번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다운을 할 때는요, 앞이 30이에요. 근데 30인데 브레이크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반클러치 상태처럼. 더 이상 나가지만 마로 할 수 있게끔만 딱 잡아만 주는 거고, 걸어만 주는 거고, 나머지는 뒷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자, 내가 항상 타던 코스는 브레이크를 내가 어디서 써야 될지 생각보다는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타보지 않거나 어떤 시합 코스를 가면 애매하게 그게 이제 초과가 돼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뒷브레이크의 용량을 더 줄이고 앞브레이크를 먼저 쓰면은 더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앞브레이크를 많이 쓰면 속도가 그만큼 더 떨어지거든요. 앞브레이크를 뜨면 더 떨어져요. 그 이유? 겁이 나니까 그래. 속도에 대한 게. 네. 그래서 다운할 때는 앞브레이크가 30인데 걸어준다. 잡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뒤에로 이제 뒷브레이크를 이제 조절을 하고, 주행 중에는 사실 주행 중에는 전 브레이크를 아예 안 써요. 근데 인도할 때도 거의 아까 말했듯이 브레이크 그냥 터치업만 해주고 기아 변속. 그리고 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싱글길에서도 2단으로 시작해서 계속 2단이 있어. 근데 그런 거를 기어를 체인지업을 바로바로 진행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단에서 스타트를 해서 중심이 어느 정도 잡히고 어느 정도 힘이 전달할 수 있는 가능력이 생기면 2단으로 체인지업을 해주고, 또 2단에서 가다 보면 평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3단으로 해서, 왜냐면 얘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라지에다 팬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비비기 시작하면 라지에다가 이제 열을 발생하거든요.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같은 기어 비해서 RPM만 세지면 온도차도 계속 올라가지고 식혀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2단, 3단, 뭐 4단 이렇게 타고, 저는 2T 300을 타는데 저는 어필에서는 1, 2, 3단을 쓰고요. 주행 중엔 3, 4단을 써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2단으로만 가면 RPM은 센데 뭐 속도가 빠르시는 분들은 속도도 잘 안 나오고 자꾸 타이밍이 묻혀지고, 그리고 어필할 때는 아무것도 안 써요. 주행처럼. 어필하는데 브레이크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립도
어떤 테크닉을 할 때는 레버에 핑거를 올려놓진 않아요. 클러치만 작용을 했고 스로틀은 항상 스로틀에만 그냥 잡습니다. 왜냐면 주행 중이나 이럴 때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손가락 하나가 열려 있고 잡혀 있는 것 차이에 대한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스텝도 그렇고. 또 질문 있으시면. 그 싱글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스로틀로 운행을 네. 운전하는 혹시 제 거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건강한 그 영상 보시면 영상을 보지 마시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외국 선수들의 영상을 볼 때는 앵글에 잡히는 각도가 어딘지를 보세요. 외국 선수들은 앞이 안 나와요. 영상을 보시면. 다 이 계기판에서 휀다까지만 보여.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몸이 항상 고정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몸이 앞으로 쏠리면 쏠릴수록 앵글이 그만큼 앞에가 잡히겠죠. 시야적으로 상체가 열려있지 않으면 시야가 트지가 않아요. 그럼 어필을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준비 봐놓고 땅! 그럼 계속 그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일직선일 어필 땐 가능해. 근데 이게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거나 한번 틀어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데가 나오면 이렇게 가면 거기서 또 멈춰지게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RPM 탓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딱 보는 거예요. 저기서 틀어진다 그러면 거기까지. 거기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시선이 그게 아니고 거기만 보고 가는 거 자꾸. 상체가 당겨지니까. 재현이 타시는 거 보시면 돼요. 재현이도 긴 어필 탈 때는 몸이 그만큼 앞으로 안 가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슬립은 더 강해지고 RPM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럼 빨라지지도 않고 완벽하게 올라가지지도 않고. 스탠딩을 해갖고 어필을 올라가는 이유는 아세요 혹시? 혹시 아십니까? 좀 밸런스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한 힘의 가중을 더 주기 위해서요. 힘의 가중. 저희가 시합대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어필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RPM을. 파워밴드 순간적으로 밑에서 다 열어놓고 탈 때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앉아서 타면은 안 좋은 이유는 순간적인 RPM을 열었을 때 시작부터 열었을 때 앉아서 타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뒤가 아까 털린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네. 그게 뒤가 털리는 게 아니고 바이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탠딩을 하면 순간적으로 RPM을 쓸 때 같이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그립이 더 살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계속 풀고 당겨 밀어줘야 되니까 무릎이. 근데 보통 대부분 분들은 밑에서부터 자 당기세요 그러면 벌써 똑같아. 가다가 벌써 이미 여기서 열어놨는데 그냥 이 상태야. 그럼 이게 일단 바이크와 이제 일심 한 몸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서 뿌리킬이 나오거나 뭐가 한 번 틀어지면 이제 같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잉을 할 때 어느 정도 공간 여유를 주면 뿌리끼리 있어도 그걸 치고 나면 그 다음 걸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게 테크닉이 실질적으로 하나라고도 이제 보는데 이게 하나에서 나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전체적인 걸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3단계로 나누는 게 지금 얘기했던 클러치와 스로틀, 자세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영역 안으로 어떠한 테크닉션, 어떠한 그 지면 상태에 따른 뭐 돌밭이던 어필이던 그런 게 다 가능하게 원활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후 교육은 이렇게 세분화된 세 가지 오늘 이제 교육 드렸던 자세, 스테비치, 클러치 쓰는 거, 그리고 RPM, 스로틀 쓰는 방법, 그리고 시선 처리, 자세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몇 시죠? 이제 쉬시면서 이제 상의 이제 옷 갈아입으시고요. 바이크 이제 준비하시고 요 옆에 공터에서 아주 짧게
이제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그 식사 후에 오후에는 산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